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38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환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최한석입니다. 오늘 오전 창원시가 서성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려다가 결국 그쪽 업자들에게 막혔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이게 10월 말에 한 번 했고 11월 중순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번이 세 번째. 예, 그렇죠. 세 번째. 예. 오늘도 역시 그 설치 장소에 업자 한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공무원들을 막았는데 뭐 휘발유를 몸에 뿌린 사람들도 있었다더라고요. 예, 뭐 살벌합니다. 네. 정말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네. 직접 뿌리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설치하려는 장소가 성매매업소 집결지 입구잖아요. 이게 일단 그 다른 곳에서 효과를 본 방법이죠. 대구의 유명한 성매매업소 직결지가 네, 속칭 자갈마당이라고 있죠. 있대요. 예, 예. 네네. 그 여기가 지금 이 방법으로 문을 닫았다고 네, 합니다. 결국 문을 여기도 닫았더라고요. CCTV를 설치해서 문을 닫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CCTV가 달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출입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뭐 못 들어다닌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자체는 불법입니다. 예, 현행법은 예. 불법이니까. 네. 예.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또 어쨌든 이거 옳고 그름을 잠깐 떠나서 업주 쪽에서는 그냥 사력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겠다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꼭 이제 입구 쪽이기는 한데 지금 한 장소에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소에 카메라를 달아야 해 되나? 뭐 목적은 어쨌든 성매매업소 집결지 입구에 드나드는 사람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표시를 내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벌써 세 번째인데 자꾸 실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행정을 하는 쪽에서는 좀 억울하시겠지만 무슨 이렇게 약속 겨루기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게 합을 놓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런. 예. 그런 느낌도 예. 없잖아 있어서 이게 무슨 방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 김구현 선배가 이렇게 옥상에서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더 보니까 더 당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에 초상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렌즈를 좀 그나마 좀 적게 당겨갖고 찍은 것 같은데 거기서 다 찍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건너편 옥상에다 그냥 그 사진을 찍은 쪽이 보니까 건너편에 있는 건물 옥상인 것 같은데 거기다 그냥 설치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 뭐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 진짜 공무원들하고 진짜 솔직히말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마치 정해진 합을 이렇게 겨루는 것처럼 그냥 좀 시도만 하고 그냥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의지가 있으면 그냥 건너편에 이렇게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설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올해 성매매 집결지 관련한 이슈가 다른 지역 매체인 경남신문에서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등 떠밀리는 그런 모양새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김구현 기자님 사진과 이번 사진과 비교를 해보시면 독자님들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뭐 인원이 더 추가가 된다거나 뭐 그런 모양새도 없이 네. 그 반대하시는 그 업주분들이 그 올라가 있는 옥상에 올라가 있는 위치도 그렇고 저는 사실 오늘 사진을 보고 이게 지난번 사진 잘못 올리셨나 이렇게 할 정도로 똑같아요. 퍼포먼스. 그러니까 결국엔 행정도 이 퍼포먼스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액션을 취하겠다 했다면 인원부터 시작해서 경찰 배치 그리고 뭐 이 사전에 뭔가 이런 그거 없이 좀 게릴라성 뭐 그렇게 기습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결국엔 저는 이거는 행정의 의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 어쨌든 영상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면 예.
꼭 그 자리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느냐 싶기도 하고 요즘 드론 잘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 지금 달려고 하는 데가 지금 김구현 부장님 사진 찍기도 좋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 시에서 저렇게 하는갑다 이렇게 보여주기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은데 그 말고도 장소는 충분히 많죠. 일단 페이크처럼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충분히 건너편에서도 예, 물론 설치할 네,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또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파출소. 예를 들어서 CCTV를 안 달고 파출소 순찰차를 그 저녁 시간에 그 안에 왔다 갔다 하게만 해도 충분히 CCTV와 같은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통 주사 단속 안에 CCTV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정도면 안 찍히겠지 싶어가지고 좀 카메라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데 차를 대도 그 차 찍혔다고 문자가 날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금 광학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거리가 있어도 뭐 사람 판별하고 하는 데는 충분히 뭐 멀리 있어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입구에만 아니라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기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지금 찍고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하는 셈이잖아요. 예. 그런 효과를 네. 주려면은 저는 사실 CCTV가 비싼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이제 앞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의지의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억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예사롭지 않은 그 창원 아파트 가격에 대해 좀 관심이 쏠린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네. 그게 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뭐 대충 옛날 사람인데 평수로는 아는데 예. 평방미터로 잘 모르는데 하여튼 80 뭐 평방미터 되면 대충 3.3으로 나오면 한 24평 나오는 거 맞습니까? 하여튼 그렇죠. 예, 하여튼 24평이라고 하면 저는 또 인식이 좀 잘 되는데 하여튼 네. 그게 아마 5억이던 게 뭐 7억으로 올랐다고는 그런 뭐 뉴스가 또 보이더라고요. 네. 그 이제 저기 서울지나 이런 데서 이제 보도를 하죠. 서울의 큰 손들이 이제 몰려다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우리 또 이상 기자가 또 서울 빼고 요즘 가장 집값이 이렇게 살벌하다고 하는 곳이 아 지금 그렇습니다. 살고 예. 있잖아요. 예. 제가 부산 해운대 그 센텀시티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름부터 영어지 않습니까? 센터. 참 근본 없는 장명 센스기는 한데 그 벌써 몇 년째 살고 있죠 제가. 예. 그 이 지역이 해운대하고 바로 강 사이에 둔 맞은편에 수영구가 얼마 전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이 직격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저 지금 이사해야 됩니다. 어휴, 진짜입니까 이게? 네네. 예. 그 제가 세입자인데 예. 집주인이 얼마 전에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계약 기간이 한 내년 한 5월 정도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좀 방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또 옛날 사람 개그 나오네 또. 그 순학질하면 방 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모른 척 하겠습니다. 뭐 저는 집이 없어가지고 집주인 입장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더 들고 있으면 더 오르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셈이잖아요. 제대로 실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영향이 이렇게 저한테 파장이 오니까는 한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을. 제 처지로는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게 불과 몇 개월 며칠 상간에 그냥 억 단위가 바로 차이가 납니다. 예. 거래가가. 예. 만약에 뭐지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그냥 생각에는 집주인이 뭐 주가는 집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다른 집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올랐으면 팔겠다는 이런 생각이 같은 만약에 뭐 자기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면 뭐 더 지고 있어 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니까 뭐 팔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나요 이게? 요즘 거의 매일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오. 그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냥 5팀이 왔다 가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이사 갈 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부동산에 갔는데 이게 그 동네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부동산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근처에 이제 분양하는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고 하는 새 아파트 있잖아요. 새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분양권을 또 거래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분양권 있죠. 분양권 P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웃돈. 그게 1억이라면서 그래도 사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님 같으면 그렇게 안 받겠냐고. 그 말을 하니까 저 옆에서 말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모님이란 분이 씩 웃더라고요. 예, 동의한다는 말이잖아요. 저 순간 섬찟하긴 하더라고요. 그 뭐 그쪽에 네. 좀 산지 오래 되셨는데 네. 뭐 집을 좀 예전에 좀 이렇게 구매를 할 생각을 뭐 안 하셨나요 그때? 집을 살 수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종잣돈이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 집값이 워낙 또 그렇죠. 예. 그 출발선이 워낙 높아서 상당한 액수를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게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장기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장기 대출이 어떠냐면은 계속 꾸준히 갚아 나가는데도 상당 기간이 지나도 원금은 거의 손이 안 대져요. 아, 예. 예. 그래서 한동안 갚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이자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집을 구입한다는 거는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좀 집 구입은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나중에 어찌 될 값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또 최근에 또 그 여파가 창원의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그 뉴스 보니까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도 마찬가지고 부산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좀 이렇게 나오는 뉴스 전개가 내용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을 이렇게 창원에서 이렇게 살아온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뭐 20몇 평짜리가 막 한순간에 뭐 1, 2억씩 오르고 할 그 정도까지는 저는 솔직히 네. 그 정도까지 볼 그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집 소유주십니까? 저는 뭐 소유주인 듯 아닌 듯 소유주의 그렇죠. 남편. 그렇죠. 소유주의 남편이죠. 그렇죠. 예. 대출 없습니다. 야, 와. 이러면은 근데 달라 뭐 보인다. 썩 좋은 동네는 아유, 아니라서 자기 집 있는 자기 집 동네가 있는 게 예. 제일 좋은 동네죠. 아, 맞습니다. 예. 네. 최한석 기자는 아직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제 주거 형태보다는 네. 제 친구들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요. 예. 그 친구가 저 포함해서 10명이거든요. 네. 때로 다니나요? 창원 결혼한 사람이 그 중에 네 사람이에요. 예. 네 사람 중에 창원 안에 그러니까 네, 도심지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예. 그리고 한 명은 동읍, 한 명은 양산, 한 명은 부산입니다. 예. 근데 이 창원에 사는 친구 포함해서 이 네 명, 한 명은 부산 사는 친구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3명 예. 다 부모님 이 이 돈을 좀 예. 도와주셨죠. 그렇죠. 네네. 보통 네네. 뭐 솔직한 말로 뭐 다들 부모 카드. 결혼할 때 그렇죠. 부모님 카드가 네. 됐고 이제 이 친구들 빼고 나머지 결혼 안 한 친구 중에 저랑 이제 비슷한 그 상황의 친구들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도움을 받을 게 받기는 좀 없다. 어려우니까 어렵다. 예.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항상 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결혼할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진해를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이제 그 친구도 대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카드, 내 처갓집 카드. 처갓집 찬스. 부모님은 카드, 처갓집은 찬스. 찬스. 예. 그리고 최한석 기자는 개인적으로 혹시 뭐 뒤에라도 뭐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청약이나 뭐 이런 걸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청약을 좀 뜨문뜨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약을 하더라도 이게 뭐랄까요? 나중에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이 과연 청약 통장이 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신혼을 서울에서 서울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도권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분위기가 청약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청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꼬박꼬박 좀 넣기는 넣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 짧게 이제 좀 그쪽 생활 정리하고 밑에 내려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새 아파트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건 몰라도 창원 쪽 지역에는 뭐
꼭 창원도시 많아요. 그때는 뭐 통합이 또 되기 전이니까 마산이었으면 몰라도 집이 많아가지고 굳이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해약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주택을 이렇게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냥 제목을 그냥 찌질한 부동산 얘기 이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 막 하면서 이거 재산 개념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게 상권이 어떻게 되고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돼서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예.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역대 정부들이 다 잡겠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린 듯 하면서 쭉 진행해 왔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부동산 불패. 네. 예. 사실 이번에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도 딱 거기에 맞는 케이스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린다 안 풀린다 하다가 결국 끝까지 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된 셈이에요. 지금은. 예. 제가 최근에 서울대 교수님 블로그에 쓰신 글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실패 뭐 또는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자신의 생각했을 땐 우리가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죠. 기대감 뭐 그런 분석에 예. 따라서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근데 만약에 다음 정권을 어떤 그 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네. 우리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한마디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이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지방이라든지 지역의 또 상황들은 또 다 요소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규제들이 다음 정권 때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요인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걸로만 봐서는 저는 여기서 쭉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잠깐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생활을 좀 해봤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막 살벌하거든요. 뭐 막 아파트에 보면 뭐 얼마 밑으로 뭐 아파트를 내놓으면 뭐 안 된다는 막 그런 것도 분묘에서 막, 찾아가죠. 막 붙여 있고 그랬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이제 내려와가지고 창원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창원 통합되면서 마산하고 창원 통합되면서 사실은 저희 집이 값이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요. 올랐다가 다시 이제 쭉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막 그런 당시에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분야에서도 뭐 그런 게 조금 붙기는 시작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참 웃기죠. 그게 뭐 진짜 뭐 그 피 터지는 그런 데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뭐 거제하고 창원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남아가지고 막 그렇다고 있고 사실 우리 집 앞에 있는 동네 앞에도 바로 그 보면 부영 지금 4,000세대가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런 걸 봤어도 이렇게 꼭 그렇게 작은 평수 아파트가 그렇게 7억 8억대까지 올라가는 게 저는 좀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고 물론 뭐 그래 뭐 서울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와서 뭐 실수요하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실수요로 하는 사람들도 투기의 목적이지 제가 보기에는 주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자기들끼리 투기하는 사람들끼리는 막 궁장궁장 끓이고 싸우든지 모르겠는데 그 충분히 주거를 할 사람들 같으면 조금 힘들더라도요 보면 조금 마산 하포구라든지 해운구 진해 쪽에 뭐 적당한 아파트가 또 넓은 평수 많이 있고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거래라는 거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좁은 어떤 창원, 마산, 진해 이 지역만 봐도 어떤 지역은 방금 얘기한 대로 몇 개월, 하루 이틀 사이에 억 단위가 올라간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그렇죠. 미분양인 아파트가 있는 거죠. 네네. 되게 기형적인 시장이라는 거고 네네. 그렇게 몰리는 것도 방금 손유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주거의 목적으로만 본다라면은 그런 기형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리가 없는데 그 흔히 하는 얘기로 부동산은 집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거래하는 거다라는 것처럼 그런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예. 그 간혹 가다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서울 쪽에 이제 은퇴한 이런 부부들이 아파트 하나를 지고 끝까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보는데 뭐 자식들 다 결혼 내보내고 하는데도
굳이 그 아파트를 하나를 지고 굳이 그 서울에 힘든데 아파트 경비 뭐 이런 좀 뭐 제가 경비분들 낮춰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은퇴하셔가지고 뭐 이 일을 그런 일을 좀 하시면서 힘들게 그렇게 서울에 이렇게 막 계시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욕망을 계속 그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냥 어차피 지금 뭐 제가 입장에서는 그 은퇴할 나이에 그쪽에 있으면 처분을 하고 밑에 내려오면 적당한 뭐 정도의 뭐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좀 풍족하게 이렇게 남은 인생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또 사는 자기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부동산 얘기는 그냥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지라는 얘기고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그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 방식은 꼭 짚어야 됩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예. 그 특히 경제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내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접근 방식이라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나오잖아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주거 아니라 재산 개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세금이 높아질 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들. 아, 네. 예. 해당하는 세금을 낼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인데 예. 마치 정말 한 부동산 60명은 폭탄을 맞은 것, 모두 집 갖고 그래요. 있는 사람들 다 폭탄을 맞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사에 예. 등장하는 가명의 그 부동산 소유자분들 이야기를 읽으면은 저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팔면 되지. 팔면 되지 라는 돈이 생각이 얼마인데 들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매체에서는 그렇게 접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죠. 예. 멘트 자체가 이미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인터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의심이 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그런 얘기가 좀 인상적인 게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뭐 월세방이나 이런 거 하면 한 달에 아무리 작은 평수도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고시촌 이런 데도 한 30만 원, 40만 원 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보다 벌써 더 위죠. 1년에 한 400만 원 돈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부동산 세금이 4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대요, 별로.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내기 싫다는 거죠. 그 몇십억 자산가들이. 예, 2, 30억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금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팔아. 그러니까 이 주거를 또 잘 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보통 보면 대학 기숙사 짓는 문제가 나가지고 네. 이 마을 주민들이 뭐 그거 진짜 반발하는 거 그런 거를 마치 이거는 뭐 대학생들이 힘들게 방 구해가 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네. 살던 그 사람 세뇌주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이런 걱정해주는 그런 기사들도 이게 종종 그런 식으로 입장을 그 많이 이제 그런 경제지 이런 독자들의 또 그 관심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를 그렇다 해서 언론이 그대로 독자가 읽고 싶은 내용 독자가 요구하는 바대로 써야 되느냐. 그냥 집은 뭐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내면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죠. 갖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막 어려운 말 네. 어렵게 틀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은 단순한 문제거든요. 네. 최저임금은 못 올려. 집값은 또 올려야 돼. 그러면 이제 결국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무튼 뭐 네. 잘 해결되길 바라고. 네 1월 달에 이사할 겁니다. 예. 아, 네. 구했습니까? 예, 구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그래서 예. 집들이 하러 가겠습니다. 집들이 가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최한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